안녕하세요. 네. 어제 22일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15년 넘게 전날 시험 보면 일요일 날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래도 '내가 그 특강 가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특히나 올해 같은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더 느끼실 텐데요. 저도 답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데 어떤 애는 한 6 시간이면 돼요. 어떤 날에는 좀 길면은 뭐 7-8 시간? 근데 어제는 꼬박 12 시간이 넘게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너나 본드를 왜 청소년이 많이 쓰냐라고 하는 문제 어제 기억나시죠? 근데 그것도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거를 그 기출서로 해서 문제를 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아동 간혹을 5 종류를 다 물질남용을 찾아서 하나 한 장 넘기다 보니 네 하나의 그 강론서 딱 하나의 강론서에만 그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해 가지고 답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제 문제는 그 학부생이라고 해서 뭐 국시를 준비했으니까 잘할 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출판사에 마이너하지만 다 공통대로 들어가 있으면 학부생 잘 보겠죠. 근데 어떤 출판사니까 어떤 출판사는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학부생이어도 우리 학교가 어떤 책을 그 전공서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험 같은 경우는 누구든 힘들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새벽 3 시쯤에 이제 그걸 마무리 져서 올렸더니 막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시여서 다른 분들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전 점수가 이렇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뭐 이걸 계속 달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면접 특강이야 워낙 지금 탄탄한 선생님들이 잘 준비를 하고 계셔서 요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을 대표적으로 볼게요. 서울이 1차 컷이 63.67, 64.67 요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학이 합쳐진 점수입니다. 그리고 교육학이 합쳐졌기 때문에 3, 3, 6, 7이 붙어 있긴 한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3 명이 채점을 하잖아요. 저희 시험은 전공 교육학을 다 3 분이 채점하세요. 3 분이 채점을 해 가지고 그걸 평균 점수를 내 점수로 봤거든요. 교육학은 이렇게 3분의 1로 해서 뒤에가 잘렸던 거예요. 근데 전공은 따로 점수를 보면 딱딱 떨어집니다. 3년 동안 가채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칼칠했어요. 칼칠해 가지고 그냥 그 키워드만 다 점수를 줬지 그 맥락상 '알고 있어 쓰고 있구나.'라고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가채점을 해서 다 같이 점수가 낮으면 점수 좀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채점을 해서 채점 기준을 조정해 가지고 원래는 오답인데 여기까지 정답으로 하자 뭐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3개년에는 여쭤봤을 때 가채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올해도 점수가 낮겠구나. 정말 그 전공은 칼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카페에다 올려 드렸는데 채점을 하시도록 하는데 배점도 다 넣어 드렸어요. 배점이 정말 칼 같아요. 그냥 1 점 1점 잘라서 주기가 논란이 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제 마이너하고 길게 문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단어 쓰는 거랑 똑같이 1 점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비슷한 분위기일 거고 점수는 전체 낮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제가 해설 강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촬영을 해서 목요일부터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 네 그 바로 업로드 되는 대로 들으실 수 있을 거고 그때 제가 한 문제 한 문제에서 그 여기선 배점이 몇 점 정도는 배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수도권 지역을 보시려고 하면 이 정도는 점수가 돼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는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63.67, 64.67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77, 그 전년도에는 82였거든요. 어떻게 이래? 2023년도에는 기출 기반으로 출제가 된 게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70%가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5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계속 뭐 이게 그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떨어질 것 같아. 내년에 공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 공부는 기출 기반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에서 많이 확장되고는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 기반으로 80% 나올 때는 82 점, 77 점, 63.67 근데 기출 기반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 맞지 않은 거예요. 기출 기반으로 해서
그 80% 이상이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교육학 점수 빼고 나면 55점, 60점 가까이 전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20점, 25점을 날려도 전국에서 거의 제일 높다라고 하는 서울을 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출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한 5점에서 10점 가까이 틀려도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이너한 것들은 다 틀려도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다음에는 70%가 되니까 77로 컷이 낮아졌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63점, 60을 또 떨어졌잖아요. 계속 한 3개년 동안 교육학은 맥락 채점이어서 키워드가 아니어도 점수를 줬기 때문에 보통 합격자 분들이 17점에서 18점, 뭐 19, 20점 맞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나 교육학이 더 평이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빼고 그러면 전공 점수를 가지고 봤을 때 작년도 교육학이 맥락 채점 줬으니까 교육학은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전공은 7점에서 10점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점수에다가 교육학은 비슷하게 가거나 뭐 1점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전공을 여기서 총점에서 한 6점에서 9점 정도 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제가 1점을 가감을 한 거는 교육학이 올해 쉬웠다고 얘기하시니까. 작년 교육학이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6점에서 9점 정도 빼고 내가 그 정도에 걸쳐질 것 같다라고 하면 교육학 합쳐서예요. 그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얘기 드리면 제가 노량진에서 18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온라인 강의를 2년을 했거든요. 그럼 총 20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최근에 비슷한 주기의 양상을 보였던 게 2020년도였고 전국에서 제일 높았던 서울이 59점이었어요. 교육학 합쳐서. 근데 제가 보기에 2020년도보다 더 해요, 문제가. 더 지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해 하시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과락이 될 것 같으면 채점 기준을 약간 올려서 전체 평균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락에 걸릴 것 같으신 분들도 올해는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는 과락은 넘어서야 된다. 한 40점 정도 돼야 2차 준비를 그래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내가 과락에 왔다 갔다 한다? 아니 과락은 넘어서라고 하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렇게 점수가 낮아서요. 그 당시에 들어가셨던 출제위원한테 제가 전달해서 나중에 들었던 바로는 뭐였냐면 전체 전 과목에서 응시자 평균 과락의 유일한 과목이 보건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조건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점수를 높여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021년도에 문제 출제하러 들어갔던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보건이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높아진 2023년도에 제일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점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조절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는데 우리 다 같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남들이 쉬웠대. 근데 나는 채점을 했더니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악몽이고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2020년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보다 더 끔찍하면 끔찍했지 덜 끔찍하지 않은 해예요. 네. 근데 출제자가 무조건 못하신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영역은 넓고요. 웬만큼 물어서는 너무 잘 봐요. 이게 기출 기반으로 뭐 80% 70%라고 하지만 기출이랑 똑같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기출 약간 확장했어요. 32년, 33개년 기출 모아서 그거 약간 확장해서 묻고 약간 확장해서 묻는데 너무 응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뭔가 채점으로 해서 딱딱 그 재채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채점 기준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평가를 하려는 기준을 정립하려다 보니까 좀 더 낯설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들을 비난하시기보다 그냥 올해 시험 본 사람들끼리 눈 마주치면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안쓰럽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다독거려 주시고 스터디 하실 때도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다 붙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웬만하면 채점을 하시라는 얘기 잘 안 하고요. 그냥 "2차 준비하세요."라고 하는데 올해는 나는 과락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정말 나는 말도 안 될 것 같아. 막 글짓기만 하고 왔어."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채점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락은 넘어서는 것 같아. 거기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다."라고 하면 2 차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넣어 드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1차 컷 점수가 있고 2차 컷이 있습니다. 요렇게 바로 보시면 1 차도 100점 만점, 2 차도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1 차가 컷으로 붙었을 때 내가 100점을 받아서 넘어설 수 있는지, 그러니까 2 차로 뒤집을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면 한 3개 지역 빼고는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2 차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2020년도에 되게 끔찍한 해였다고 했잖아요. 이 해가 그게 제일 많았어요. 1차 발표가 난 날 개인적으로 막 전화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저 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저 취업했거든요. 이 시험" 왜냐면 내 거 공부를 했는데 너무 마이너하고 이게 내가 공부한다고 될 시험 같지 않다고 하니까 일찍 포기하고 병원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검진실에 있는데 1차 발표를 보면 제가 합격을 했어요. "어떡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발표 나고 나서 한 3 주도 채 안 주어 한 3주 주어지는 것 같아요. 3 주. 한 달이 안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뒤집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주신 분들 거의 다 떨어졌고요. 제가 한 분은 아기 엄마였고 너무 열심히 하셨었어요, 1차 때. 그리고 초수 선생님이셨고 근데 병원에서 3 교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애 키우면서 힘들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따로 경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그러니까 그 경기도 합격하신 이제 선생님하고 1 대 1로 붙여 드렸어요. 아예 이렇게 붙여 가지고 최대한 도와주시라고 해서 이 선생님 학교로 출근하셔서 그러니까 출근해 가지고 하루 일과 보고 끝나면은 이제 그 답안 만들어서 말하고 해서 붙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죠. 선생님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도와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칭은 해 드리고 정말 부탁은 드렸거든요. "애기도 아프고 3 교대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오셔서 힘들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마무리 짓게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붙었지만 대부분은 아쉽게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2 차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 차도 해 보시면 정말 준비가 쉽지 않다는 생각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2차 준비해 보신 분들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1 차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2 차가 불지옥이다라고 하시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차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1차 준비할 때가 행복했구나. 음. 미리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 차가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선 생각하면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막 암기해서 똑같이 답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1차 컷으로 붙어서도 뒤집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지역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63.67 이었는데 160 이었잖아요. 그러면 98점 받으면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컷이어도. 근데 우리 1 차에서 1-2점 진짜 커요. 아시죠? 그리고 동점인데도 떨어지고 붙고 하거든요. 1차 때는 동점에 붙여주지만 그래서 뭐 12명 뽑는 건데 동점자가 있으면 13 명, 14명 뽑아 주면 2차 때는 그러니까 칼같이 자를 수밖에 없죠, 예산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2차 점수 높은 사람을 뽑아 줍니다, 우선순위가. 1차 점수 높은 사람이 아니라. 2 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 제가 이 오늘 부른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된 이유를 강조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이 간절함을 좀 이해하셔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오시고 그 용기 내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격에 이만큼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강을 들으신 선생님들도 절대로 마음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하시고 스터디 구하셔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면접에 대한 5대 오해와 진실 뭐 면접의 특성 해서 넣어 드린 건 제가 합격자 선생님들께 부탁만 드리고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책 몇 권을 사 가지고 그걸 합친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새로 샀는데 사실 크게 많이 더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표현이라든가 쪼끔 더 전 표현이 있으면 그거 그러니까 바꿔 놨는데
있는데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직 면접 말고도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여러 책을 사가지고 거기에 나와져 있는 좀 이론적을 넣어드렸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 분은 두 분이신데요. 그 먼저 해주시는 선생님이 2시 반부터로 되어져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탄탄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여기서 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평가원 지역에 합격해서 지금 근무 중이신 거고 그리고 4시 반부터 오시는 선생님은 초고득점자라서 그랬는지 네, 이건 중간 선생님이 넣으셨는데 서울이랑 평가원 지역에서 100점까지 받으신 굉장히 고득점 받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주로 고득점 노하우를. 근데 평가원 지역과 자체 출제 지역이에요. 근데 두 분 다 그 두 가지 경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경기도인데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체 출제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방향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2014 그러니까 제가 2025 전년도에 선생님들께 좀 요청드려서 보는데 그 본인은 고득점 받았어도 보통은 96점 이상 받은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좀 간단하게 써주신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 이제 그 지역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어떤 지역은 내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어떻게 앉아 있고 분위기는 어땠고 뭐 이런 것도 써놓으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자체 출제 아니면 평가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 그래서 그 보시다 보면 뭐 그 강원도는 뭐 5분이 평가자가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서울은 3분이 앉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도 좀 다른 경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선 안배 연습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하시려면 몇 명의 평가자가 있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져서 중간에 보시면 그 마지막 시간에 그 고득점 노하우 해주실 선생님께서 넣은 자료 그걸 뒤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가 제가 페이지를 표시를 안 해가지고 여기 참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는요. 이거는 실제 평가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서 100점 받고 수석 합격하셨던 선생님이 본인이 스터디할 때 활용하셨다고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선생님 스터디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게 있거나 다른 걸 추천받으시면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3페이지, 34페이지 있는 거 가지고 연습할 때 이 태도까지 연습을 하는 게 더 도움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터디 하면서 스터디 하다 보면 엄격하게 말 안 하고 서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걸 직접 써가지고 주면 좀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35페이지부터 있는 게 이제 4시 반부터 해주신 선생님의 자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칼라 프린트로 받으신 자료 2가지는 네, 뒤에 이어서 오셔서 이제 해주실 선생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 강의 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1차는 지났습니다. 1차는 우리가 지금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험의 채점 방식이 전문가 채점 방식입니다. 채점 기준을 똑같이 주더라도 전문가가 판단해서 전문가가 점수 주겠다라고 하면 점수 주는 거고요. 전문가가 이건 틀렸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채점한 걸 가지고 뒤집거나 뭐 소송 제기를 해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시험의 채점 방식입니다. 그러면 채점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문제 삼아 소송을 걸어 행정소송을 걸어도 안 돼요. 예전에 남편이 변호사셔가지고 소송 건 적 있습니다. 패소하셨어요. 안 됐어요. 남편이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안 됐어요. 어차피 이 시험은 비공개라고 공지하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시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2차가 1차를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만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자꾸 1차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옛날 남자친구 보고 막 인스타 들어가서 얘 잘 사네, 살 뺐네, 배 들어갔네, 뭐 수영하네 이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쵸? 내 집에 있는 남편 보면서 배는 좀 나왔지만 성격 좋으니까 뭐 배는 좀 나왔으니까 착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고 사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응시한 지역에 시책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구성한 스터디 어떻게 해야 짜임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그래도 한 점 한 점 점수가 궁금해라고 하시면 그 해설 강의 올라가면 그때 보시고 뭐 카페든 아니면 뭐 밴드든 해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애쓰셨고요. 이렇게 좀 토닥토닥 좀 문제 보고 정말 한 분 한 분 안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험장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전공 A, 전공 B를 마무리하신 선생님은 모두 다 위대하십니다. 네, 어디 가도 간호학 시험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30분에 바로 다음 합격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